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변 검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 국가검진 항목에서는 단순히 단백뇨 여부, 혈뇨 여부, 당뇨 여부만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방광염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요로결석이나 콩팥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 검사는 총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리적 검사, 화학적 검사, 침전물 검사입니다. 물리적 검사는 말 그대로 소변의 색깔이나 냄새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화학적 검사는 요 시험지 봉이라고 우리가 학생 때 여러 번 해보셨을 건데, 시험지 봉에 소변을 묻히고 그 시험지 봉을 검사자분께 제출을 하면 통과되거나 혹은 재검을 받아야 되거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시험지 봉을 화학적 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소변에 어떤 침전물을 모아서 그 침전물을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침전물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의 길이를 고려해서 물리적 검사와 화학적 검사 일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리적 검사, 색, 투명도, 냄새를 확인하는데 가령 요로게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소변에서 악취가 난다고도 하고요. 콩팥에 암이 있다거나 방광이나 요로계 쪽에 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소변이 빨갛게도 보이고 요로결석에 의해서도 소변이 빨갛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횡문근 융해증에 의해서도 소변이 콜라색으로 보일 수 있겠고, 거품이 보이는 소변도 보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단백뇨가 나올 경우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약물이나 음식에 의해서도 소변의 양상이 변하게 되는데, 가령 우리가 결핵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소변이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타민 C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소변이 노랗게 보이는 경험 다들 하셨을 겁니다. 또한 내가 색소가 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어렸을 때 내 소변이 갑자기 푸른색으로 혹은 녹색으로 보이는 경험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질환들 뿐만 아니라 내가 먹은 음식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도 소변의 색깔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적 검사는 그보다 또 더 발전된 방향으로 조금 더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인데, 실제로 이 시험 지붕을 이렇게 검체기에 자동화된 기기에 넣으면 그 검체 값을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 눈으로 판단했다면 지금은 자동화되고 좀 더 정밀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항목들을 우리가 이 시험 지붕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전 5가지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비중과 산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은 요로계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은 간이나 담도에 이상이 없는 지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은 당뇨 합병증과 관련된 지표를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단백뇨와 혈뇨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가 확인하는 순서를 통해서 이번 영상의 흐름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먼저 소변의 비중을 확인하는데, 이 소변의 비중이 얼마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여러 개 감염 여부나 담도나 간에 있는 지표를 확인하는 소변의 지표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정상 범위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중이 조금 낮다라고 할 경우에는 소변이 희석되는 경우고,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소변이 굉장히 농축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변이 연하다, 비중이 낮다라는 경우는 이뇨제를 사용을 했다거나 소변에 이제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를 해서 소변이 굉장히 묽고 투명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에서는 비중이 낮고, 이 비중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뒤에는 결과값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정상 범위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중이 높은 경우, 즉 소변이 진하고 안에 내용물들이 많거나 소변의 수분량이 적은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 탈수가 심하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콩팥 증후군이 있을 경우에서는 이 소변에 혈당이 있다거나 포도당이 많다거나 단백질이 많은 경우는 이 결과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소변의 산도도 확인하는데, 소변의 산도는 말 그대로 소변의 산도가 알칼리냐 산성이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폐하라는 걸 통해서 표기를 하는데, 폐하가 7보다 낮을 경우에는 산성, 높을 경우에는 알칼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변은 약산성을 띠는데 일부 음식을 먹어서 소변이 약 알칼리성까지는 뛸 수 있지만 그래도 대개는 5에서 6 범위 안에 들었을 경우에 뒤에 결과값을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산성을 띠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탈수나 고열, 설사를 했다거나
요로결석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소변이 산성을 띠고, 그 밖에도 아침에 기상 직후에 시행을 했다거나 식사 직후, 심한 운동 직후에 의해서도 소변이 산성을 띠게 되고, 육류나 고단백질을 섭취했을 경우에서도 소변이 산성을 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변이 알칼리성을 띠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구토나 요로 감염, 콩팥 질환에 의해서도 소변이 알칼리성을 띠는데,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어도 소변이 알칼리성을 띠고, 검체를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서도 세균이 증식해서 알칼리성을 띨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하는 지표가 바로 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일단 아질산염이라는 지표를 확인합니다. 이 아질산염이 뭐냐? 우리가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환원되는데 박테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소변에 균이 없다, 박테리아가 없다면 질산염에서 끝나야 되는데 아질산염이 나온다는 거죠. 아질산염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소변에 요로 감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고, 하지만 이 소변에 질 분비물이 함께 오염이 됐다거나 공기 중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을 경우에서는 아질산염이 이 요록의 소변 쪽에 균이 없다고 할지라도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짜 음성, 실제로는 아질산염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비중이 증가하거나 폐하가 감소했다 라고 한다거나, 방광에서 요를 충분히 저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변 검사를 했을 경우, 즉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아질산염이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펑거스나 이런 연쇄상구균에 의한 감염, 요로 감염일 경우에서는 얘네들은 아질산염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서는 요로 감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짜 음성으로 나올 수 있겠고, 항생제를 복용을 했을 경우에서는 균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도 가짜 음성, 실제로 균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나올 수 있겠고, 비타민C를 과량 복용을 했을 경우에서는 이 검체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효소가 쓰이는데 그 효소를 방해하기 때문에 비타민C 같은 것도 복용을 한다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확인하는 게 백혈구 에스테르 분해 효소인데, 백혈구 에스테르 분해 효소는 어디에 들어있냐? 백혈구에 들어있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소변에 백혈구 에스테르 분해 효소가 있다는 것은 소변에 백혈구가 많다는 거고, 그만큼 어딘가에서 내 백혈구가 세균과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질산염과 더불어서 녹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로 감염을 매우 강력하게 시사하는 지표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양성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비중이 감소한 경우, 혹은 방광암이나 요로결석, 사구체 신염에 의해서도 백혈구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도 가짜 양성이 보일 수 있다는 거고, 그 밖에도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결핵 감염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여기에서는 양성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배양 검사에서는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음성, 실제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검사지 판독지를 2분 이내에 너무 빨리 한 경우, 묻히자마자 이제 바로 시행을 한 경우에서는 가짜 음성이 나올 수 있고, 요 비중이 증가했다거나 요당이나 요 케톤이 검체에 들어있는 경우, 혹은 단백뇨가 들어있다거나 이 비타민C 메가도즈를 활용할 경우에 복용을 했을 경우에서는 요 시험지봉 검사에서 이 단백질 에스테르 분해 효소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화학적 검사에서 비중과 산도, 요로 감염 검사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하는 지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간 담독의 단백뇨, 혈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